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준 남자 타익남 시문입니다. 자, 우리 솔라나 힘들죠. 상승 추세를 타고 가고 있다가 이내에 한번 꺾이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큰 급락이 나왔습니다. 오늘의 빨간봉 분명히 무슨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에서는 그 신호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12월 달의 금리 결정 어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솔라나의 흐름은 과연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솔라나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솔라나 가자! 제가 지난 영상과 함께 노란톡방이나 텔레그램방에서 이것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올려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연준 의원들이 이번 주에 발언할 그 시간입니다. 왜? 12월 금리 결정이 과연 어떻게 될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자세히 올려드렸고, 그 다음에 그 발언이 나올 때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세 명이서 이야기를 했었죠. 첫 번째는 제퍼슨입니다. 제퍼슨 같은 경우에는 추가 인하는 천천히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12월 달에 금리 인하 안 해도 되고 내년으로 넘어가도 된다. 왜? 지금 현재 지표가 그렇게 확신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 인하는 천천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자, 그리고 월러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12월 달에 금리 인하 만들어져야 된다. 왜? 고용 지표가 너무나 안 좋지 않느냐.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그 전에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고용 지표는 점차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하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윌리엄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관리를 위해서 채권을 매입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12월 달에 연준에서 양적 완화를 한다. 파월이 이야기했죠. 그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금리 인하냐 금리 동결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확연히 갈라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위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확연히 갈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10월 20일 정말 운명의 날이죠. 왜 그랬습니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9월 달에 비농업 고용지수, 그 다음에 9월 달에 실업률 발표가 있습니다. 자, 이게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서 데이터 공백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10월 자료 발표가 안 될 수도 있다. 아니 12월 달에 합쳐져서 발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전에 가장 중요한 지표가 비농업 고용지수, 그 다음에 실업률 9월 달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연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일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확연히 달라질 건데, 만약에 강한 고용이 나온다 그러면 인하 기대가 약화가 되겠죠. 달러 채권 금리는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 자산은 약세를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약한 고용이 나온다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질 것이고, 달러 채권 금리는 낮아질 것이고, 위험 자산은 강세를 보일 것이다. 그러면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여러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고용지표와 더불어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고용 예측치입니다.
제가 이거 공공 데이터에서 가지고 왔어요. 일반 민간 데이터가 아닌 공공 데이터. 왜 그러느냐? 연준에서는 공공 데이터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고서로 나온 공공 데이터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비농업 고용 증가가 약 5만 명 선 증가가 나왔다. 그리고 실업률은 약 4.3% 수준으로 현상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자, 그런데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차트를 보면 5만 명이 늘었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 1년치 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네 번째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승치가 낮은 것에 네 번째. 그러면 굉장히 안 좋다는 거겠죠. 지금 별로 좋지 않다는 거고, 지금 고용지표라든지 이런 거 보면 지금 현재 계속적인 급락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5만 명 수준의 고용 증가는 과거 여러 해 평균치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예컨대 최근 1년간 월 평균 증가폭이 더 높았다는 언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업률이 4.3%에서 거의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은 고용시장이 아직 붕괴되지는 않았지만 활발하지 않다는 평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완전히 깨지지는 않았지만 고용지표 점차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이 하락폭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고용 관련 대체지표인 ADP 민간 고용 보고서에서는 9월에 마이너스 3만 2천 명 순감이라는 강한 신호가 나왔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안 좋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안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많이 안 좋다는 그런 데이터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CPI 지표와 PPI 지표는 과연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예측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렇게 제가 노란톡방이나 텔레그램방에 이런 예측치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재빠르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왜? 12월 달에 금리 결정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데이터를 누구보다 빨리 받아보고 누구보다 빨리 판단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아래쪽에 있으면 이렇게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에 신문과 코인 시장 대응하기, 노란톡방, 텔레그램방, 라이브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링크 있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이 신문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하셔야 될 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를 통해서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CPI 지표와 PPI 지표를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확대를 해보죠. 자, 9월 달에 3%였습니다. 근데 10월 달에는 3.0%에서 3.1% 정도로 0.1% 정도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인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PPI 지표 같은 경우에는 CPI 지표를 선행해서 먼저 우리가 CPI 지표를 예측할 수 있겠죠. 다음 달에 CPI 지표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 발표 8월 기준으로 보면 약 2.6%로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약 2.6%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월간 상승률로 보면 약 0.2% 정도 상승했을 거로 예상하고 있고, 아니면 그 이하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0.1% 정도 상승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어떻습니까? CPI 지표나 PPI 지표 아주 적은 상승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고, 앞서서 봤던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자, 이런 공공 데이터를 보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12월 달에 금리 인하가 맞습니까? 아니면 금리 동결이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하시는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12월 달에는 금리 인하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2월 달에 금리 인하에 베팅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지금 이 시기에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하는 게 정답이겠습니까?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일봉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기사 세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솔라나 지금 4.9% 하락해서 약 153.49달러로 떨어졌고, 이 과정에서 핵심 지지선이 깨졌다는 기술적인 분석,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뭐 기술적인 분석이 깨졌다, 뭐 어떻게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라이브 방송 때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난 영상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일봉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이터 통신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가 미국에서 솔라나 스팟 기반 ETF를 출시했고, 첫 주에 약 4억 2천만 달러가 유입됐다. 이로 인해서 다른 운용사들도 계속적으로 뒤따르고 있다. 가장 좋은 건 뭡니까? 돈이 모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솔라나 그냥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왜? 분명히 솔라나 기반으로 한 코인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코인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난다? 굉장히 많은 것과 생태계를 확장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끝난다? 절대 아니죠. 지금은 이런 파동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매수해야 될 그런 자리가 왔다. 자, 그래서 제가 영상 제일 초반에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지금의 급락 이후에 오늘의 흐름, 분명히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잠시 후에 일봉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마지막 기사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라나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8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이 부분은 제가 다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커다란 건 없습니다. 여기 보면 하락 리스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등의 가능성이 있는 저가 매수의 기회라는 시각을 보여준다. 바로 이게 포인트입니다. 지금 저가 매수의 흐름을 우리는 읽어야 된다. 자, 이제 일봉을 보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20만 7,400원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깨고 내려가더라도 2, 3일 안에 3, 4일 안에 다시 한번 치고 올라온다고 하면 분명히 좋은 흐름을 만들 수가 있다. 왜? 여기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고 해서 반등을 하는데 그냥 다시 끝없이 올라가느냐? 그렇지는 않고, 여기서 떨어지고 나서 여기서 반등할 때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동을 이용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물량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는 서서히 준비해야 될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양봉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의 양봉 이후에 내일의 음봉, 그 다음에 양봉, 음봉, 이렇게 지그재그로 나오는 그러한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뭘 해야 된다? 물량 모으셔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도 강조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하락 리스크 요인들 이건 볼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냥 나름대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거시경제 및 시장 리스크 때문에 하락한다. 이것은 뭐 우리 암호시장 전반적으로 하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따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트워크나 생태계 리스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리스크보다 지금 현재 우호적인 그러한 흐름들을 더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도 결코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급락하는 이유는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패닉셀, 이런 심리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서서히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일봉에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15분봉이나 1시간봉에서도 서서히
반등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서서히 준비를 하셔야 된다. 어떤 준비를? 매수 타점을 잡아서 여기에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 분할 매수로 11월 한 달 동안에 접근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그 매수의 타점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지금 영상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에 심과 코인시장 대응하기 노란톡방 텔레그램방 라이브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링크 있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라이브 방송이나 아니면 노란톡방 텔레그램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히든코인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 있죠. 예전에 럼바드 같은 경우에는 33%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히든코인, 제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그 코인,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라이브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그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코인까지 여러분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쪽에 보면 더보기에 시무가 코인시장 대응하기 노란톡방 텔레그램방 라이브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링크 있기 때문에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인 빅뱅 컨퍼런스 하고 있죠. 11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합니다.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마지막 5분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 아래쪽에 이렇게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에 코인 빅뱅 컨퍼런스 참가 신청 링크 있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를 통해서 이 신문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언제나 당신 편 타점을 읽어준 남자 다익남 시문이었습니다.